오늘 우리가 쓰는 이 카드는 누구의 이름으로 결제되고 있습니까? 내일의 기회를 가불해서 오늘의 생색을 내는 나라,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아 권력을 유지하는 이 기막힌 부채 정치의 청구서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정의 실존과 그 뒤에 숨겨진 체제적 위기를 차갑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정과 미래, 문재인 정권부터 남긴 체제적 위기와 청년의 응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0대부터 30대 청년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구조라고 느끼십니까? 국가 시스템이 나의 자유와 기회를 온전히 수호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감정은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가 목격한 현상들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흔들렸고 국가 안보 기능은 변화를 겪었으며 방역이라는 이름의 통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의 독립성은 정쟁에 휘말렸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기회 대신 부채라는 짐이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위기의 고리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론 1. 공정의 가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의문. 첫 번째는 기회의 공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수년을 훈련해온 선수들의 자리가 정책적 결정 앞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가정의 공정을 믿고 땀 흘린 청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치적 명분이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노력을 앞설 때 청년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공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기회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역설. 이것이 청년들이 당시 체제의 공정성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본론 2. 안보의 기능, 국가 방어 시스템의 변화와 우려. 두 번째, 국가는 국민이 지켜야 할 제1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주요 사정기관들의 역할 변화는 국가안보 역량 약화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국가이며 안보에는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방어 시스템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대응력을 약화시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너진 울타리는 뒤늦게 고치려 해도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본론 3. 통제의 일상화,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 세 번째, K 방역의 이면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과 소상공인 영업 제한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는지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방역 방해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목격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일방적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본론 4. 행정의 중립성, 시스템의 마비와 정쟁의 심화. 네 번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구들의 정쟁화는 국가 기능의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탄핵과 직무정지가 반복되면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 감시받지 않는 행정은 부패와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이런 행정 파행은 우리 민주주의의 체제가 직면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본론 5. 미래의 책임, 포퓰리즘 정책과 부채의 늪. 5번째,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공정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본격화된 지원금과 수당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인 혜택에 치중해 왔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려 집행하는 예산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현재의 지위를 관리하려는 행태, 이것은 청년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의 덫입니다. 기회를 주는 척하며 미래를 저당 잡히는 정책에 청년들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5가지 의기는 저에게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 누구보다 진보의 가치를 믿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2번이나 소중한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공정을 믿고 투표했던 제 선택이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기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느꼈고, 국가 운영의 중요한 원칙들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현재의 성과처럼 포장하는 방식의 정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보 진영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현재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는 그들이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내일의 희망보다 오늘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지가 진심이었던 만큼 지금 제가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시스템의 독립성과 청년 세대의 미래를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2번의 투표를 통해 얻은 개인적 교훈에서 비롯된 반성이고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하는 부담의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재의 구조와 모순을 직시하고 보다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약화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며 결국 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만 약속하십시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십시오.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와 부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의 혜택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의 기회를 담보로 오늘의 푼돈을 취하는 정책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참여로 세상을 바꾸십시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냉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청년들의 행동만이 이 체제적 위기를 끝내고 진정한 공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총칼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질 때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비상식의 향연을 방치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고 상식이 조롱받는 시대, 이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역사의 물지기를 바꾸는 것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건 아니다라고 분노하며 일어서는 여러분의 서늘한 통찰입니다. 비관하기엔 이 나라가 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상식을 세웁시다. 다시 정의를 요구합시다. 여러분의 눈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격 있는 저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